삼성전자가 어제 장 초반 27만 6천 원까지 올라섰다가 26만 5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승 출발을 보고 회복이 시작됐다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오후로 갈수록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요. 그런데 간밤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지수는 다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주의 온기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어제 확인된 큰 변동성에 다시 흔들릴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반도체 그림이 좋았다는 말만 듣고 삼성전자의 상승을 미리 확정해도 되는지 차분히 핵심은 세 가지예요. 간밤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여준 방향, 메모리 업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평가, 그리고 좋은 재료가 있었는데도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 상승폭을 지키지 못한 이유입니다. 먼저 어제 흐름을 짧게 보죠. 삼성전자는 정규장에서 27만 6천 원에 출발했고 그 가격이 고가가 됐습니다. 이후 오후로 갈수록 흔들리면서 저가 26만 원에 가까운 26만 500원으로 끝났어요. 전 거래일보다 0.58% 올랐지만 하루 범위의 아래쪽에서 거래가 끝났다는 점은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날보다 올랐다는 사실과 장중 분위기가 강했다는 평가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미국 반도체주의 상승을 빠르게 반영했지만 높아진 가격을 하루 종일 유지하지는 못했죠. 다만 이 경로 하나만 보고 누가 대량으로 팔았다거나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다시 사려는 힘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7월 21일에는 6.15% 급등했고 바로 다음 날에도 강하게 출발했으니 추세가 돌아섰다고 느끼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따라간 분들은 하루 안의 체감이 크게 달라졌죠. 지금 필요한 건 어제의 희망과 실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시장이 어느 쪽을 확인해 주는지 기다리는 겁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 흐름은 삼성전자의 우호적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직전 거래일 0.4% 올랐고 엔비디아는 2.3% 상승했어요. 최근 닷새로 넓혀도 반도체 지수는 4.6%, 엔비디아는 2.2% 오른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장의 관심이 갑자기 식은 흐름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엔비디아가 올랐으니 삼성전자도 무조건 오르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방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등락폭까지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연산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평가받고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함께 반영되는 회사예요. 같은 반도체 묶음에 있어도 시장이 기대하는 이익의 위치가 다릅니다. 마이크론도 같이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간밤 1.2% 내렸지만 최근 닷새 동안은 12.5% 올랐어요. 하루 조정은 있었어도 최근 메모리 기업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사실은 남아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에는 엔비디아 하루 상승보다 마이크론의 최근 방향이 더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어요. 둘 다 메모리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요. 같은 동매에 있는 가게라고 매출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동매로 몰려오는 건 공통 호재지만 실제로 어느 가게에 더 오래 머물고 돈을 쓰는지는 상품과 경쟁력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미국 반도체주가 강하다는 건 자금의 관심이 업종을 떠나지 않았다는 신호이고 삼성전자의 상승 지속 여부는 그 관심이 국내 메모리 대표주까지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는 7.4% 하락했습니다. 이 차이는 꽤 큽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와 국내 증시 전체의 위험 회피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가 사업만 놓고 보면 반도체주의지만 주가는 국내 지수와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의 영향도 함께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 미국장이 좋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시초가부터 서두르면 곤란할 수 있어요. 어제도 미국 반도체주의 강세를 반영해 출발했지만 장 후반까지 그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되면 첫 반응의 크기보다 그 반응이 오전 이후에도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강한 출발 자체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안정되는지가 더 중요한 날이에요. S&P는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높이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추천과는 성격이 달라요. 메모리 업황이 좋아질 때 삼성전자의 현금 창출력과 재무 여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본 평가에 가깝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이 좋아질 때 판매량만 늘어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큰 생산 설비를 갖고 있어 제품 가격과 공장 활용도가 함께 개선되면 이익이 매출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업황이 예상보다 약해지면 고정비 부담 때문에 이익의 변화도 커집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평가는 삼성전자 수익성의 방향과 연결됩니다. 다만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주가가 곧바로 일정한 폭만큼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평가는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과 재무 안정성을 긴 호흡으로 보는 기준이고, 주가는 앞으로 벌이익과 이미 반영된 기대를 매일 다시 계산하거든요.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이유는 재료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대의 반영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면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업황 기대는 보유 판단의 한 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이클이라는 말에는 가격 상승뿐 아니라 공급 확대와 경쟁 심화도 따라옵니다. 앞으로는 메모리 수요가 좋다는 뉴스보다 그 수요가 삼성전자의 실제 이익률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용 고성능 메모리는 일반 메모리보다 고객 인증과 제품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업종 전체의 수요가 늘어도 모든 업체가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건 메모리 업황이 좋다는 설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증거입니다. 좋아진 수요를 어떤 제품으로 받아내고 그 결과 수익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확인돼야 평가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번 S&P의 평가를 가볍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동안 투자자는 회사의 체력 자체까지 약해진 것 아닌지 걱정할 수 있었거든요. 신용등급 전망 상향은 적어도 메모리 회복이 삼성전자의 재무 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기 시각을 보여줍니다. 주가의 하루 방향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급락 뒤 기업 가치를 다시 점검할 근거는 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건 외국인 자금의 방향입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금액 기준 1조 6,69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7월 22일에도 5,867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어제 주가가 장중 상승폭을 크게 줄였는데도 이 자금이 순매수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숫자를 보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으니 오늘은 반드시 오르겠네요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루의 순매수에는 장기 투자와 단기 거래, 지수 추종 자금이 함께 섞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한 번의 큰 숫자보다 이 방향이 며칠 더 이어지는지입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도 계속 보유를 늘리는지 아니면 반등 구간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지가 다음 판단을 가릅니다. 최근 외국인 지분율은 46.59%에서 46.62%로 높아졌습니다. 변화 폭만 보면 크지 않지만 최근의 금액 흐름과 방향이 같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삼성전자에서 해외 자금이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북미 지수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종목 매수만으로 시장 전체의 불안을 상쇄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닷새 기준으로 1,486.2원에서 1,476.6원으로 내려왔어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방향입니다. 해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가뿐 아니라 원화 가치까지 함께 보게 되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히 불안해지지 않는 흐름은 국내 대형주에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화 강세가 삼성전자 사업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달러 매출을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낮아지면 환산 금액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편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환율 하나만으로 실적과 주가의 방향을 동시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장면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오른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확인은 그 다음입니다. 초반 상승 뒤 다시 빠르게 밀리는지 아니면 전날보다 높아진 구간에서 가격이 안정되는지를 봐야 하죠. 어제와 다른 점을 만들려면 좋은 출발이 아니라 좋은 출발을 유지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거래량도 무조건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제 거래량은 최근 직전 나흘 평균의 86% 수준이었어요. 장중 가격 변동은 컸지만 거래가 직전 평균을 크게 넘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상승한다면 거래가 함께 늘면서 높은 구간을 유지하는지, 반대로 거래만 급증하고 가격이 밀리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숫자의 크기보다 가격과의 조합이 중요해요. 또 하나 경계할 건 코스피 전체의 움직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 초반 크게 올랐다가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고 삼성전자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이 경우 삼성전자만의 사업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주와 같은 방향을 보이더라도 국내 지수가 다시 크게 흔들리면 종목의 좋은 재료가 짧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안정되는데 삼성전자만 약하다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글로벌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가 강하고 국내 지수도 버티는데 삼성전자가 전날 낮은 구간을 다시 시험한다면 시장이 메모리 기대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때는 업종 뉴스보다 삼성전자 자체의 수익성 개선 증거를 더 엄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보유자라면 오늘 아침에 첫 가격에 강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제 높은 자리에서 매수해 불안한 분도 계실 텐데요. 손실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장기 전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매수가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미국장 효과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어제 장 초반처럼 기대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구간을 따라가기보다 상승 뒤 가격이 안정되는지 보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하루 안에서도 움직임이 컸어요. 매수 이유가 메모리 업황의 장기 개선이라면 하루의 급등을 놓쳤다고 서두를 필요가 없고 짧은 반등을 노린다면 손실을 제한할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미국 반도체주와 비교할 때도 절대 상승률만 보지 마세요. 간밤 엔비디아가 올랐다는 이유로 삼성전자가 같은 비율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판단이 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건 상대적인 반응이에요. 미국 반도체 분위기가 우호적인 날에도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는지 아니면 국내 시장이 안정되자 다시 관심이 이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현재 더 우세한 해석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업황 기대가 훼손됐다기보다 국내 시장의 큰 변동성과 단기 기대가 충돌하고 있다는 쪽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의 상승, 최근 마이크론의 강한 흐름, S&P의 전망 상향은 사업 방향에 우호적이에요. 다만 어제 상승폭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호재만 믿고 추격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판단을 확인하려면 오늘 장이 시작된 뒤 초반 반응이 오전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코스피가 안정될 때 삼성전자가 함께 회복하는지, 외국인 순매수 방향이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반대로 미국 반도체 분위기가 좋은데도 전날 저가권을 다시 이탈하고 작은 방향까지 바뀐다면 지금 해석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좌에서는 먼저 삼성전자 비중과 남은 현금을 확인한 뒤 가격 유지와 작은 방향 순서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견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미국 반도체주의 강세보다 그 온기를 삼성전자가 장중 끝까지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달라진 흐름을 다시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